검찰이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건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지 3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박병영 기자, 그동안 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어제까지 검찰은 성남시청을 4차례 압수수색했지만 그동안 시장실과 비서실 등은 빠졌습니다. 오늘이 성남시청에 대한 5번째 압수수색인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약 3주 만에 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이 성남시청 시장실 압수수색이 중요한 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뒤늦게라도 압수수색을 결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자료를 보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한 내용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가 됐는지 결재까지 이루어졌는지 등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사안이 성남시장에 어떻게 보고가 되고 처리가 되는지 등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JTBC가 보도해드린 대로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았던 단지의 용적률이 180%에서 195%로 크게 늘어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비서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 전 비서관은 이 후보의 측근이고 또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를 청약으로 분양받아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정 전 비서관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핵심 4인방은 매일 불려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군요. 맞습니다. 검찰은 어제에 이어 김만배, 남욱, 정영학 그리고 유동규 등 핵심 피의자 4명을 모두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영학 회계사와 관련한 녹취록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경우엔 내일이 되면 구속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곧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박병현 기자였습니다.